여기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2022년 제3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민은 씨. 반갑습니다. 수아 MC.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나요?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작년에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활동하는 것을 보고 올해 신청을 했었는데요. 2022년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친언니와 함께 MC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사실 저는 싸울까봐 조금 걱정도 되었지만 청소년 방송 선배인 제가 동생을 잘 이끌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친자매입니다. 청소년 방송은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방송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즐겁게 제작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추천하는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편은 이시연, 이서연 리포터가 함께하는 한국민속촌 제2편입니다. 청소년 방송 리포터들과 MC들에게 물었습니다. 전지적 청소년 시점.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청소년들 간 소통,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뉴스앤뉴스. 김나윤, 이지호, 강혜인, 김진관, 최한별 리포터가 취재한 흥미로운 경기도 내 학교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쳐있는 청소년들의 건강, 충전, 스포츠 프로그램, 우리 경기 예체능, 김태희, 김설아 리포터가 체험하는 IT와 스포츠가 만났다. 드론축구 제1편. 이번 편은 드론축구 1부 리그, 드론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운부지는 프로그램 청소년 미디어 경청. 이번 초대 손님은 전지적 청소년 시점, 이슈앤 톡톡, 뉴스앤뉴스 취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온 이지호, 이시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이사이 짧은 웹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극장. 이건화, 박유봄, 서우승, 한혜솔, 윤하은, 한준규 등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배우들이 마스크에 관한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수민 MC, 오늘 동생이 하는 MC로서 어떤가요? 동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진짜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를 따라오려면 먼 것 같은데요. 더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언니 말대로 더욱 노력해서 언니를 금방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 방송 MC, 리포터, 제작팀 PD들이 믿고 봅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자는 MC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수민, 수아, 렛츠고! 안녕하세요.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용인 한국민속촌 2편을 같이 하게 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리포터 이서영입니다. 리포터 이시연입니다. 이번에 한국민속촌을 좀 더 활기차게 즐기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그럼 출발! 어디선가 흥겹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이 들려온다면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 한국민속촌에서는 풍물한가락, 얼씨구절씨구야, 삼도판국과 같은 상설 공연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객들과 함께 이 공연들을 보다 보면 조선시대의 장터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러게. 한번 따라가 보자. 와, 이게 바로 삼도판 굿인가 봐. 노래도 엄청 경쾌하고 무엇보다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야. 맞아. 화려한 상모 돌리기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박수가 나온다니까? 삼도판굿은 충청 경기지방의 풍물과 호남 영남의 풍물가락을 모아 재구성한 연주곡이야. 태평소, 꽹과리, 징, 장구, 북소고 등 정말 많은 악기들이 등장하네. 여러 악기들을 사용하니까 더욱 풍성한 느낌도 들고 흥이 나네. 한국민속촌에서는 시즌마다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에 공연, 체험, 포토존 등을 알아두고 가면 더욱더 한국민속촌을 제대로 즐겨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2022년 봄의 축제는 웰컴 투 조선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금 우리고 오른, 혁도의 생일잔치, 노비 7부제, 한복 향락 만들기 등 흥미로운 공연과 체험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이번 봄 축제인 웰컴 투 조선의 꽃, 지금 우리 고을인이라는 공연 알아? 아니 잘 모르겠어. 지금 우리 고을에는 어떤 공연이야? 조선시대 관아를 재현해 놓은 곳에서 하는 공연인데 웰컴 투 조선에서 활약하는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해. 조선시대 관아를 재현하였더니 더 궁금해지는데? 관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더 재밌고 친근하게 다룬 공연일 것 같아. 맞았어. 공연 시간은 짧지만 관객 참여형으로 모두가 즐겁게 웃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야. 아주 수상하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이야, 이 색깔이. 아니, 춤춰볼래 한번? 아니야. 그럼 자, 춤만 추고 가자. 애들이나 우리 사또 나니께 린점 받을 거야. 그치? 린점. 여러분 잘 보셨나요? 민속촌에는 다양한 공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팁으로 방문 전에 공연, 체험, 포토전 등을 알아보고 가시면 더욱더 즐거운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 한국민속촌 공연 및 이벤트 관람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민속촌 공연 관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아쉬우니까 놀이마을에서 더 놀다 갈까? 그래, 좋아. 그럼 다음에도 멋진 곳을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야, 유범아, 안녕. 나? 야, 어제 떡볶이 먹다 체한 거 괜찮고? 떡볶이? 오늘 해설이 왔어? 네, 선생님. 제가 해설인데요. 오케이. 네가 해솔이라고? 응. 야, 이거 뭐야? 이거 똥 냄새 나. 뭔 냄새야? 해솔 실망이야. 나 나은이잖아. 나은아. 미안. 그럼 유범이는? 야, 유범아. 야, 유범. 유범아. 야, 유범. 유범아. 나 찾았어? 나 유범이잖아. 뭐? 너가 유범이라고? 유범이 맞네? 야야, 괜찮아? 유범아, 괜찮아? 유범이도 마기꾼이었네. 똥 냄새 나나? 한 80대 20 정도의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82층. 아니요, 80이 애. 정말 내가 떼어놓고 싶어도 뗄 수 없고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 없고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솔직히 가끔은 밉지만 정말 사랑하는, 나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냥 부모님은 항상 옆에 계셔주잖아요. 저희를 이제 막 지지해주시고, 이제 제가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한테 막 해도 되는 존재. 부모님한테 막 해도 부모님은 날 떠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쌓인 게 엄마 아빠 께서 풀리니까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를.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마디로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공감할 수 없는 관계? 제가 부모님과 사이가 제일 안 좋을 때는 안 치울 때가 제일 사이가 안 좋은데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위해서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고 또 자식이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조금 나도 좀 자유롭고 싶어 이런 입장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엄마, 제가 요즘 사춘기라서요. 엄마한테 막 짜증도 낼 수 있고 그런데 저 이거 이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머니께서 이제 딱 몇 마디 하시고 그냥 끝내셔요. 있잖아 정원아, 엄마도 갱년기야. 그냥 이러고. 저는 막 서운하니까 툴툴대면서 아 나 이랬는데 하는데 엄마가 그건 네가 좀 그랬네 할 때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네? 아니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냐? 왜 그 친구를 엄마는 왜 더 좋아하냐? 중학교 때 엄마가 맞벌이시거든요,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오면은 또 집안일이 산더미잖아요. 근데 제가 또 중2병에 걸렸어가지고 부모님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왜 빨래 안 해주냐, 왜 설거지 안 해주고, 왜 밥 안 해주고, 왜 나 안 챙겨주냐, 그걸로 되게 많이 싸웠던 것 같고요. 외부에서 사귀는 친구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서로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는 거는 서로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은 나와 내 모든 거를 공유하고 내가 터놓을 수 있는 사이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남에겐 상처가 되는 말도 부모님에게는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을 때는 이제 서로 피곤해서 예민할 때 그때 살짝이라도 부딪히면 팡 터지는 거죠. 그때가 제일 서로를 조심해야 할 상황. 부모님한테 제일 감사한 순간이 매월 첫째 주 이제 용돈을 받는 날인데요. 용돈 받을 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저 오늘 봤는데 오늘이에요. 그 다음은 엄마가 이제 다른 분과 통화를 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막 제 칭찬을 막 엄청 해주시는 거예요. 전 자는 척 했었는데 그때 막 태희는 뭘 해도 될 아이다. 막 태희는 자기가 막 사교육 그런 거 안 했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막 열정 막 넘치고 막 그런 아이다 라고 그렇게 뒤에서 말을 한 걸 들어가지고 너무 감동이고 솔직히 좀 울고 싶었어요. 그럴 때도 있고. 제일 좋을 때는 이제 금요일 날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다 같이 5가족이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을 때인데 저희 자매가 셋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얘기 하겠다고 막 밥 먹으면서 내 얘기부터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막 서로 순서 정하다가 싸우고 좋은 분위기가 갑자기 깨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마저 좀 즐거운 시간이 서로 얘기하면서 밥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믿어줄 때, 이해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응원해줄 때 정말 이게 가족의 사랑이라는 거구나를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여기 있는 소리 저기 밖에 안 나가죠? 저기 엄마 바로 앞에 계신데. 무언가를 저에게 맡기려고 하실 때나 뭔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저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시고 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건이나 핸드폰 같은 거를 조금은 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건강하고 행복하자.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희를 위한 삶 말고 부모님들을 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도 너무 어린 나이에 우리를 낳으셔서 이만큼 키웠고 엄마 아빠의 진짜 찬란한 그런 삶들을 조금 버리고 내려놓고 저희를 키우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부터는 좀 엄마 아빠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잔소리 하지 말아라. 아이 그건 아니고 그냥 이대로만 지금처럼 저만 사랑해주세요. 이것만 바라고 싶어요. 변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만 쭉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부러운 답이네. 갑작스럽게 엄마한테는 꽃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빠한테 안마를 해드리거나 이런 사소한 일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사랑한다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고 싶고, 성인이 된다면 돈을 벌어가지고 조금 비싼 명품 같은 거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이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딱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렇게 저희가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고 해도 이런 말을 표현을 안 한다면 절대로 서로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와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가서 사랑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효도시켜줄게. 그냥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는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냥 친구한테 고민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 자식한테 고민 상담하고, 자식도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하고,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싶고요. 그냥 쉼터 같은 그런 부모님이 되고 싶어요. 자녀가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길을 나아가다가 힘들거나 지친 순간이 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쉴 수 있고, 그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재충전해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싶고 혼자 살고 싶어요. 그냥 혼자 자유롭게 내 인생 멋지게 살면서. 저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해주고 싶어요. 최고.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나의 부모님이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면 꼭 제일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사람. 나에게 부모님이란 나다. 내가 있기에 엄마랑 아빠가 있었고 나를 만들어준 사람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는 나이지만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부모님이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도 하기 싫지만 진짜 부모님이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표현이 괜히 있을 정도가 아닌 정도로 부모님은 저에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울면 어떡해요? 하다 울면 어떡해요? 내 엄마 아빠에서 고맙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펑펑 울 것 같아서 말은 다 못하겠는데 사랑해요.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내가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 믿음직스러운 그런 딸 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엄마 아빠 안녕? 나 유경이야.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요즘 들어서 내가 엄마 아빠랑 얘기도 잘 못했고,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표현, 애정 표현 같은 걸 많이 못했던 것 같아. 나 이렇게 이쁘게 키워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해. 안녕 엄마 아빠. 오늘 굉장히 여기 오느라 걱정도 많이 하고 엄청 떨렸는데 엄마 아빠가 어제 열심히 도와주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긴장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줘서 그래도 조금은 긴장을 풀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사랑해. 엄마, 아빠, 안녕. 내가 중학교 때 속 되게 많이 썩혔잖아. 근데 이제는 나 스스로 잘 해볼게. 나 그리고 집안일도 많이 도울게. 네, 엄마, 아빠, 내가 오래오래는 얘기 잘 못하고 외동딸인데 막 애교도 많이 없고 표현도 잘 못하는 편인데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딸이 될게. 화이팅! 엄마 아빠라는 이름만 불러도 진짜 눈물이 나올 것 같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의 세월 동안 너무 우리 셋을 잘 키워줘서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고맙고 미안하고, 우리 앞으로도 진짜 서로의 세상이 되어주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게 그렇게 살자. 고마워 엄마 아빠 사랑해. 항상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저 사랑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 저도 엄청 많이 사랑할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좀 너무 저 사랑해란 말 잘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스앤 유스 MC 수아. MC 수민입니다. 수아 MC는 이제 긴장이 좀 풀렸나요? 네? 수민 MC야말로 촬영 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던데요? 네, 우리 수아 MC가 말이 많아진 걸로 봐서 긴장이 다 풀렸나 봅니다. 빨리 학교 소식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뭐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민 MC는 등굣길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교복검사? 지각하지 않기 위해 달리기? 등굣길에 음악이 들려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에 기분 좋은 음악과 함께라면. 네, 바로 문산수업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더 늦기 전에 등굣길 환경 콘서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 김진권, 최한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굳게 얼어붙었던 학교가 이제 예전 모습들을 빠르게 되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과 마음의 거리라도 먼저 다가가기 위해 문산수학고등학교 서현선 음악 선생님과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이 새롭게 기획한 그래도 우린 오케스트라. 오늘은 우리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또 하고 있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잠깐. 저는 문산수업고등학교 이름은 김진권. 저는 최한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학교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고등학교 50여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입니다. 서현선 선생님의 지휘에 맞추어 바이올린과 웅장한 콘트라베이스 연주가 어우러지고 플룻과 클라리넷, 피아노, 비올라, 첼로가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오케스트라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악기를 배워보지 못한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로와는 상관없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오늘의 아름다운 등굣길 콘서트가 가능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낸 어떤 하나의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 다음에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콘서트의 그 멋진 연주를 감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굣길 학생들은 친구들의 연주를 감상하고 사진을 찍는 등 저마다의 방법으로 등굣길 콘서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켜보던 학생들, 선생님, 학부모의 박수가 어우러지며 콘서트는 절정에 이릅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에서 우리 문산수학고등학교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로그램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청소년 방송에서 저희 문산수학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와주신다고 하셔서 어제 공휴일이었지만 모두들 학교에 나와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학생들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오늘 환경 콘서트 더 늦기 전에 이어서 저희 학생들의 활기찬 등굣길 조성을 위해 등굣길 음악회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 학기에는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통일 마중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통일과 관련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번 등굣길 환경 콘서트를 한 특별한 목적 아니면 계기가 있을까요? 나부터 지구에서 공존하기 위한 움직임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표로 제1회 환경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2022학년도 제1회 환경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라고 보이시죠? 내일은 늦는다. 나부터 지금 참여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환경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학생들과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3, 4월 달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습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6월 2일 콘서트를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중간고사 기간도 겹쳐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평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밤낮에 가리지 않고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소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시간을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좋은 소리를 내고 또 좋은 연주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문산수업고등학교 등굣길 환경 콘서트장에서 청소년 방송 리포터 김진관, 최한별이었습니다. 잠깐! 다음 청소년 방송부터는 본격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 그래도 우린 오케스트라. 오늘 방송은 맛보기 예고편이었습니다. 진짜는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 김진관, 최한별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등굣길의 음악도 감상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음대 진학이 아닌데도 악기를 정말 잘 다루고 음악을 사랑하는 오케스트라인 것 같아요. 입학 전에는 악기를 배우지 못한 학생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런 음악을 함께 연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플룻을 배워왔는데 악기를 배우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오케스트라 분들의 정말 큰 노력이 이렇게 멋진 음악을 만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피아노를 배웠는데 손을 잠깐 놓으면 금방 까먹게 되더라고요. 꾸준한 노력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도 등교와 관련이 있네요. 이제 조금씩 예전의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었는데요. 의정부 신곡초등학교에서는 이번 1학년 신입생들의 등교부터 첫 학교 생활이 100일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축하 잔치를 열어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잔치 속으로 김나윤 리포터가 출동했습니다. 의정부 신곡초등학교에서는 115명의 1학년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친구들이 첫 학교 생활을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신곡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친구들의 100일을 맞아 축하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까보시죠. 100일 동안 학교 생활에 성실히 참여해 잘 적응하고 학급 친구들과 잘 지내어 기특한 의정부 신곡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이들을 칭찬하고 축하하기 위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선생님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가 한창입니다. 100일 기념 떡을 나누고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의 사랑이 담긴 축하 카드도 읽어보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오늘의 특별 이벤트는 그림책 작가이자 풀피리 연주가이신 김충근 교장 선생님의 풀피리 부는 도깨비, 풀깨비라는 그림책 음악극 북 콘서트입니다. 풀피리 음악극 북 콘서트는 풀피리를 좋아하는 도깨비의 이야기에 동요, 민요, 가요, 케이팝 등의 풀피리 연주가 있는 그림책 음악극 공연으로 1학년 아이들에게 재미와 감동, 그리고 꿈을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100일 기념으로 축하 잔치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엄마 아빠가 와서 같이 해보니까 엄청 좋았어요. 노래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온 건 처음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1학년들을 위해 100일 축하 잔치를 어떻게 열게 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1학년은 입학한 지 6월 8일 오늘에 딱 100일째 되는 날인데 초등학교의 적응 기간 잘 해냈고 기특하고 그래서 축하해주고 싶어서 100일 잔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풀피리 부는 도깨비, 풀깨비라는 그림책 음악극 북 콘서트를 어떻게 여시게 된 것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자연의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풀피리는 풀잎, 나뭇잎으로 연주를 하는 자연의 음악입니다. 아이들이 풀피리 부는 도깨비, 풀깨비 그림자극, 인형극, 또 뮤지컬 이런 종합 작품을 통해서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풀피리 뮤지컬, 풀피리 음악극, 또 풀피리 그림책 공연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축하 잔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린이의 마음은 천심이라고 했고요. 또 동심, 순수의 마음, 그 어린이가 꿈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멋지게 펼쳤으면 좋겠어요. 1학년 입학해서 딱 100일. 앞으로도 초등학교 남은 6학년, 그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 대학 시기, 그리고 인생의 긴 시기 동안 멋진 꿈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꼭 이뤄내는 그런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곡초등학교의 1학년 100일 축하잔치를 만나보았는데요. 학생들을 향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신곡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재미와 감동을 추억으로 안고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방송 리포터 김나연이었습니다. 김나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수아 MC는 풀피리 불어본 적 있나요? 아니 알고 있나요? 전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야외에서 뛰노는 것을 좋아해서 풀피리를 자주 불어봤습니다. 네, 저는 교장 선생님이 참 따뜻하고 재미있는 분이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시니까 1학년 학생들 표정이 너무 행복한 게 보여서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수아 MC도 중학교 입학한 지 100일이 되었으니 제가 집에 가서 잔치를 열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민 MC, 음력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어린이날 아닌가요? 아,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날은 양력 5월 5일, 음력 5월 5일은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인 단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축제인데요. 바로 삼가초등학교에서 단오 한마당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그 축제 현장 이지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이지호 리포터. 여러분들은 단오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명절의 하나인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단오떡을 해먹고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이곳 삼가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단오 한마당 축제.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인데요. 잊힌 마을 문화를 이어 함께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공동체 회복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끝내고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삼가초등학교의 단오 한마당 축제,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삼가초등학교의 단오 한마당 축제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활기가 넘칩니다. 3년 전 삼가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함께 삼가동 단오 축제 문화 복원을 연구하며 현장 연구를 진행했고, 마을이 함께 먹고 즐기며 하나가 되는 뜻깊은 축제라는 걸 알게 되면서 2019년 단오 한마당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했었는데요. 이후 코로나19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겨울잠에 들었던 단오 한마당 축제가 오늘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삼가초등학교 단오 축제에서는 씨름과 그네뛰기를 위주로 놀이판이 열렸습니다. 또 학부모님들과 교장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창포물의 머리 감기 행사, 학생회 친구들이 틈틈이 준비한 콩물패가 만들어가는 길놀이 축제판이 열렸는데요. 수레바퀴 문양에 떡을 찍어 먹으며 한 해가 순탄히 굴러갈 것을 기원하고 쑥 주머니를 만들고 앵두로 화채를 만들어 먹는 등 먹을거리도 다양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예. 행사 준비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쑥 딴 거, 그다음에 쑥이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요 인근에 있는 메주고개로 같이 나갔었어요. 세 명이서 낫 들고 쑥 막 뜯어가지고 오는데 주변에 있는 그 어르신들께서 쑥 거기 말고 저쪽으로 가면 더 있어 뭐 이런 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남고요. 쑥 말려 있는 걸 이제 또 뜯는데 우리 1학년 애기들이 손이 찔릴까봐 걱정이 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어제 딱 둘러 앉아가지고 한 20명 선생님들이 쑥을 다 지금 뜯었었거든요. 그때 광경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도런도런 나누게 됐었는데 그 벌어진 이야기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단오 한마당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학교가 마을 속에 있는 학교인데 그 전까지는 마을 위에 있는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담이 높고 어렵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학교를 축제장으로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학교가 즐거운 장소로 기억이 됐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단오축제를 할 때는 제가 3학년이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첫 번째로 단오축제를 한 거였는데 근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최근에 4학년, 5학년 때는 제가 단오축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교생이 모여서 단오축제를 다시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재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재밌을 것 같았던 행사는 무엇이었나요? 특히 씨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지만 저번 3년 전에도 되게 인기가 있었고 보는 재미도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재밌었던 건 뭐가 있었나요? 앵두화채 마시기요. 그럼 혹시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도 이번 단오 한마당 축제를 추천해주고 싶나요? 네, 우리나라의 전통 축제를 추천해주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코로나 때는 원래 예전 코로나 때는 뭐 먹을 수도 없고 놀 수도 많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는 먹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19라는 터널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며 삼가초등학교에도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삼가초등학교의 단오 한마당 축제는 교과서나 말로만 접하던 명절인 단오를 직접 경험해보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함께 놀고 먹고 즐기는 축제판이었던 만큼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상 청소년 리포터 이지효였습니다. 이지효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수민 MC는 단오축제에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있을까요? 저는 씨름이 가장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힘이 세다 보니 씨름을 하면 무조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코로나 이후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축제의 장으로 즐거운 장소로 기억되었으면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아 MC는 외모 중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저야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얼굴도 예쁘고 헤어스타일이 가장 신경이 쓰입니다. 네, 정말 헤어스타일 하나 바꾸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여기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는 제2회 안산뷰티 콘테스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 강혜인 리포터가 출동했습니다. 강혜인 리포터. 벌써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추여름입니다. 걸리적거리는 머리카락 때문에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는 미용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대결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뷰티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올해로 2회를 맞았는데요. 독특하고 창의적인 헤어스타일로 여러분의 이목을 사로잡을 콘테스트 현장 속으로 떠나보시죠. 3층 메이크업실에서는 네일 종목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려한 컬러링과 붓을 이용하여 손톱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4층 헤어 실습실에서는 헤어 종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각사와 과일질 처리와 아이론을 이용하여 모발에 S컬을 만들며 헤어스타일이 멋지게 변신하네요.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의 제2회 뷰티 콘테스트 현장인데요. 헤어나 네일 분야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중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멋집니다.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는 안산, 시흥, 안양, 광명, 수원 등 경기도 일대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뷰티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전과도 같은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으며 같은 진로를 가진 친구들과 만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콘테스트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미용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지원해보라고 해서 미용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끝낸 것 같고 집에서 연습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예쁘게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잘 끝낸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했다는 게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칭찬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뷰티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중학생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콘테스트를 개최했는데요. 미용에 흥미가 있어 도전하는 학생들의 발전을 북돋기 위해 각 종목별로 대상, 금상, 장려상까지 시상을 하고 그랑프리상을 수상하는 학생에게는 본교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 대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 뷰티 콘테스트 목적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용에 관심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미용과를 알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렇게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이제 헤어나 네일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완성해봄으로써 자신의 소질과 끼와 재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서 진로와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들이 또 목적이고, 세 번째는 본교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이 뷰티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 미용대회로서 안산에서 가장 큰 미용대회로 발전시키는 것이 또한 목적입니다. 대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대회 주제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내가 꼭 해보고 싶은 디자인이 주제인데, 이렇게 미용은 우리 실생활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미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신의 소질과 이제 재능을 발견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진로와 취업에 대한 자신의 그 비전을 확립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일찍부터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들의 멋진 모습이 감명 깊었던 대회였는데요. 앞으로 이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뷰티 콘테스트를 통해 우리나라 미용계열의 한 획을 그은 학생들이 더 많이 배출되길 기대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청소년 리포터 강혜인이었습니다. 강혜인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제 헤어스타일을 안산 비즈니스 고등학교 학생분들에게 맡겨보고 싶네요. 뭔지 모를 뜨거운 열정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취재를 한 김진관, 최한별, 김나윤, 이지효, 강혜인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뉴스앤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C 수아, MC 수민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남자친구를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셔서 오늘 공개하기로 결정! 와. 그럼 제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봄이 남자친구 우승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와이파이가 잘 안 되나 봐. 왜? 잘 되는데? 잘 된 거 아니야? 너 내 남자친구 맞아? 아, 당근이지. 마스크 써. 아, 왜? 그냥 써. 그렇지. 아니, 벗어도 되는데 난. 안 된다니까. 근데 방송은 계속돼야 돼. 꼭. 너도 거울 봐봐. 응? 근데 진짜 벗으면 안 된다니까. 계속 쓰고 있어. 시작할 거야. 네, 여러분. 와이파이 문제였나 봐요. 아까도 잘 됐었는데. 네. 조용히 해. 그럼 다시 제 남자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봄이 남자친구 서우승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 남자친구 잘생겼죠? 안녕하세요. 2022년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우리 경기 예체능을 진행하게 된 리포터 김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설아입니다. 네, 2022년 우리 경기 예체능 두 번째로 만나볼 스포츠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생소할 수도 있는 스포츠죠. IT 기술과 스포츠가 융합된 미래형 스포츠, 바로 드론 축구입니다. 그동안 드론 레이싱 경기가 있다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드론 축구는 많이 생소하네요. 네, 드론 레이싱은 개인 스포츠 경기인데요. 드론을 이용해 축구를 하는 단체 스포츠 경기가 바로 드론 축구입니다. 드론으로 축구를 하는 스포츠라니 너무 흥미로운데요. 드론 축구팀이 우리나라에만 259개 팀이 있다고 하고요. 일본,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도 드론 축구 협회 또는 드론 축구 선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인기 있는 드론 축구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광주에서 드론 축구를 지도하고 있는 한기수입니다. 선생님, 청소년들에게 드론 축구가 조금 익숙치 않은데요. 드론 축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드론 축구란 드론볼을 이용하여 공중에 떠 있는 골에 많은 득점한 팀이 이기게 되는 미래형 스포츠입니다. 진짜 IT와 스포츠가 융합된 스포츠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드론 축구를 배우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까 레이싱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단체 스포츠다 보니 협동심, 그 다음에 희생을 할 수 있는 희생정신, 그리고 드론이 빠르게 날리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론 축구라는 스포츠가 생소했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청소년들이 배우기 아주 좋은 스포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드론 축구 편 1부에서는 선생님께서 드론 축구의 기본적인 규칙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멋지게 생긴 드론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오늘 그럼 두 분 리포터를 모시고 제가 드론 축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론 전용 경기장은 일반부 경기장과 유선형구 경기장으로 나눠지는데, 일반부 경기장은 단면적이 7에서 10m, 그다음에 장면적 세로가 14에서 20m, 높이는 4에서 5m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드론 축구 골의 규격은 외경이 지름 100cm 정도 되고요. 내경이 약 60cm 정도 됩니다. 유소년 드론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형태의 외골격에 지름은 약 20cm, 무게는 약 119g 이하입니다. 상대팀과 구분될 수 있도록 LED 색상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한 팀 5명이 5대의 전용 드론볼을 상대방 팀의 골에 넣어 득점하는 경기입니다. 양팀 총 10대의 원형 드론이 경기장 안에서 서로 격돌하여 공중에 매달린 상대 팀의 원형 골대에 자신의 드론을 통과시켜 골득실로 승부를 가립니다. 경기는 총 3세트로 진행되며 한 세트에 3분씩, 그 다음 세트 간 5분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공중에 있는 골에 공을 넣는 쿼디치 경기와 유사합니다. 드론 축구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경기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드론을 이용하여 단체로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희가 드론 축구를 배워보기 전에 실제 드론 축구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는 것만큼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드론 축구 선수들이 대결하는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해설을 하고요. 그럼 저희는 진행과 함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 이제 3대2로 연습 경기 비슷하게 공격과 수비 진영으로 나눠서 공격하는데 지금 이제 골을 넣었죠? 수비가 굉장히 잘 막고 있죠. 예. 저 친구가 들어가야 돼요. 다른 친구는 들어가도 남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계속 막고 있죠, 수비가. 예, 성과됐어요. 예. 지금 방금 했지만 기자비가 들어가는 건 골이 아니에요. 보신 것처럼. 예, 공격이 방금은 잘했죠. 팀을 노리고 들어가서 했죠. 이렇게 예. 땅에 떨어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프로펠러가 망가진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러면은 네.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뭐 그냥 자기 진영일 때는 포기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
저 기체가 상대방 기체로 가게 되면 옵사이드가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포기를 해야 돼. 포기를 할 때는 조종기를 놓고 심판한테 X표를 한다든지 하여튼 내가 포기한다라는 신호를 해야지만 방금 같은 빨간색 옵사이드가 풀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공격수가 저렇게 저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공격을 못하죠. 그 대신 이제 스트라이커가 됐을 때는 포기 버튼 하고 저 친구가 길잡이 친구가 저 친구를 터치를 하고 다시 공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합이 끝났어요. 진짜 재밌어요. 와, 직접 경기 보니까 너무 신선하고 신기했어요. 골 안으로 들어가려는 스트라이커와 막으려는 수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정말 신기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두 리포터분을 모시고 기본적인 연습을 해보고요. 좀 어렵겠지만 두 분 리포터분을 선수들과 팀을 이뤄서 한번 경기를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게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빨리 배워서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김태희 리포터였고요. 저는 리포터 김설아였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경청입니다. 청소년 미디어 경청에서는 청소년 시청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여를 통해 우리 청소년 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소년 시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청자와 청소년 제작자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두 번째 방송 수아 MC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평소에 MBTI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이시엔 독토 MBTI 편을 가장 재밌게 시청하였습니다. 그럼 수민 씨는 어떻게 보셨죠? 우선 오서연, 박별 MC가 너무 매끄럽게 진행을 잘해주셔서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고 저희가 출연하기도 했던 전지적 청소년 시점에서 마스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아무래도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라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수민 MC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이슈앤 톡톡의 MC, 뉴스앤 뉴스 리포터, 그리고 경기도 어디까지 가보니까지 종횡무진 팔방미인 이지호 이시안 리포터를 초대했습니다. 이지호 이시안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당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성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지효라고 합니다. 우선 이시안 리포터,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민속촌 편에 출연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게 가자마자 비가 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전 가자마자 딱 비가 와가지고 30분 정도 쉬었다가 한복 입고 촬영했다는 게 기억이 나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놀이기구 타서 같이 이소영 리포터와 함께 탔던 게 제일 기억이 나요. 지호 리포터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항상 뉴스 진행하실 때 매끄럽게 진행을 하시는데 지호 리포터만의 말을 졸지 않는 팁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대본을 좀 읽어보고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많이 실수를 하고 아무래도 많이 잘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팁이랄 건 없고요. 그냥 조금 많이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많이 뭐 진행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리포터로 많이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제가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절고 되게 많은 실수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막상 마지막 영상물을 보고 최종 영상물을 보면은 되게 제가 막 엄청 잘한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편집의 힘이지 않을까. 저도 지효 리포터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안 리포터님께서 이제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민속촌 편을 보니까 서현 리포터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진행을 해가지고 케미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본 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안 리포터만의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지 그런 팁 같은 게 있나요?
처음에 대본 서로 공유했을 때부터 이제 서로 막 엄청 어색해서 카톡으로 처음에 대화할 때 서로 말 놓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촬영하면서 피드백 주고받고 하니까 되게 친해지고 인스타 아이디 서로 공유하고 같이 스토리 올리고 그리고 같이 인생 내 것도 같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전화번호를 공유하기 전부터 인스타 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도 빈번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막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거 하면 막 금방 친해지고 얼굴 안 봐도 막 벌써 막 친해져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호 리포터 이 청소년 방송에 지원을 한 계기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가지고 지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청소년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좀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욕구가 해소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거 하면서 2번밖에 안 하긴 했지만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출연하면서 많이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막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못 알아듣는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넌 말 좀 줄여라, 말이 왜 이렇게 많이 진짜 기가 다 빨린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많이 재밌고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적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저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별명이 공주거든요.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그래서 이제 공주인데 저도 여기 와서 촬영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말수가 학교에 가서 좀 더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말이 많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막 여기 오면은 저도 느끼는데 약간 성격이 바뀌는 약간 저는 반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리포터분들은 촬영할 때 긴장이 되면 어떻게 긴장을 푸는 편이신가요? 진짜 처음 리포터 제가 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4월 재보궐선거 그때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그때 처음으로 하는 거여서 진짜 떨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때 처음 오프닝하고 클로징 찍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따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을 취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당황스럽고 내가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멘탈이 약간 좀 나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되게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약간 좀 긴장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촬영에 더 적극적으로 촬영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요. 특히 인터뷰하러 갈 때 이제 저는 초등학교에 갔었는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인터뷰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해줘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처음에 하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막 관심 가져주고 해서 처음에 할만했어요. 그래도. 네, 아무래도 막 무작정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해달라고 물어보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만큼의 결과물을 냈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되게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제일 좋았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건 좀 내 흑역사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저는 딱 1년 전에 했던 저글링하고 체육대회 그게 딱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딱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코로나가 좀 더 심했어서 그때는 이제 다 마스크를 다 쓰고 그때 학생들이 체육대회도 이렇게 반별씩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찢어져가지고 줌으로 연결해서 봤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 그래도 학생들이 재밌게 체육대회를 임했던 것 같아서 그때 제일 기억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삼가초등학교 가서 찍었던 단오 축제 편이 조금 아쉬웠는데 앞부분 편집된 걸 보니까 너무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리포터분들은 저희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할 것이 있으실까요? 저는 수민, 수아 MC 두 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제 작년부터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인터뷰할 때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셨을 텐데 인터뷰를 잘하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지가 궁금해요. 저는 우선은 카메라 앞이라고 해서
좀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면 나 스스로도 어색해서 좀 말을 절고 또 너무 어색하다 보니까 좀 생각도 잘 안 나고 좀 되게 자연스럽지가 못해서 결과물이 좀 안 좋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딱 할 수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 뱉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무래도 청소년을 대변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또 청소년이니까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러워서 완성분의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모든 건 이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희는 네, 또 편집이 있으니까 좀 자신감 있게 내뱉으면 편집을 잘 해주셔서 되게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도움이 되는 생각이어서 혹시 다음에 인터뷰할 일이 있으면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친자매라고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둘이서 이제 MC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집에서랑 아니면 여기서 약간 서로 지금 다른 점 있으면 서로 네, 이게 폭로전인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을 해보자면 먼저 이제 언니는 여기서 좀 깔끔 떨고 좀 확실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이미지지만 집에 가면 첫 번째로 양말을 잘 안 갖다 놔요. 양말을 잘 갖다 놓지 않고 두 번째 이제 잘 안 치우죠. 방이 굉장히 더러워요. 세 번째 환기를 잘 안 시켜요. 그래서 이 모든 청소를 제가 해야 하는 좀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항상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진짜 환기를 잘 시키거든요. 근데 밑에 막내 동생이 있는데 걔가 맨날 춥다고 창문을 닫아서 그렇지 제가 맨날 창문을 열고 환기도 되게 잘 시켜요. 그리고 양말은 이제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학원에 제가 늦게 갔다 오시면은 자고 계시니까 혹시나 깨실까봐. 그리고 이제 또 수아는 집에서 먹을 걸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급식을 제대로 못 먹으면은 좀 먹으려고 이제 딱 식탁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차려놓고 갈게 먹어 했던 음식을 딱 보면은 없어요. 왜냐? 수아가 다 먹어서. 하나를 더 폭로하자면 나갈 일이 없으면 잘 안 씻어요. 굉장히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제가 언니가 언젠가 씻을 거라는 믿음으로 항상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더 커지기 전에 좀 이제 여기서 그만 마무리해볼게요. 네, 오늘 시안 MC, 지호 MC 함께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수아 MC, 수민 MC 그리고 지호 리포터까지 이렇게 만나보았는데 서로 다 그런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리포터 분과 이제 MC 두 분께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시안 MC, 지호 MC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벌써요? 오늘 저희 자매 MC 어떠셨나요? 청소년 방송 최초로 자매 MC였던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티격태격했던 모습 모두 다 우리 청소년 시청자들을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애교로 봐주세요. 오늘 언니 덕에 잘 배우고 재미있게 진행했습니다. 감동. 저도 우리 동생 덕에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보시고 느낀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 만나보고 싶은 MC, 리포터 등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MC 수아, MC 수민이었습니다. 안녕!